차트와 테마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 이승준의 나옵니다. 이승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월입니다. 또 10월 하면 실적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앞 시간에 논의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코멘트 주시겠어요? 실적 시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밑그림들은 이미 예상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실적 자체가 좋냐 나쁘냐라는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기술적인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일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뒤에 좀 있겠지만 실적 관련주에 대한 그 접근이 너무 거기에다 포커스 맞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이번 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실적이 좋아서 떠들썩하게 올랐던 쪽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미 보면은 뭐 모바일 쪽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쪽은 이미 주가 반영이 많이 좀 되어 있는 부분. 그렇다면은 역시 이제 실적 발표와 동시에 고점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또 그 와중에 덜 올랐던 좀 소문이 안 났던 실적주에 대해서도 한번 좀 파헤쳐 봤었는데요. 이 시간 테마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입니다. 테마나우 10월 초 대선주 주요 이슈. 전문가님, 네. 대선 테마주를 봐주실 것 같은데요. 대선의 주요 이슈, 지금 10월 초에 놓여 있는 주요 이슈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는 네. 야권 단일화죠. 네, 뭐 우리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은 쪽은 뭐 문재인 후보의 방북이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에 이제 허용이 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나머지 하나인데 네. 그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빼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제 뭐 야권 단일화 얘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속도가 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인맥주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최근에 이제 인맥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구간에서 오늘 뭐 지난주 말 정도부터 바닥을 좀 만들어줬고 이번 주 들어서 10월 2일부터는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 할 것 없이 인맥주들이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야권 단일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부터는 좀 반영이 되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측면입니다. 뭐 일단 현재 구간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보다는 좀 아직은 못 미치죠. 한 10월 초 국면인데 지금 구간대에서의 반등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반등은 뭐 지금 비중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축소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만 보고 계시다가 한 10월 중순 정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비중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중순 이후에 새롭게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10월 초에 어제 보면은 뉴스가 이제 하나가 의미 있는 게 나왔는데, 김한길 최고위원이랑 그리고, 안철수 쪽에 지금, 박선수 대변인이죠? 같이 좀, 회동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회동 중간에 노천 카페에서 좀 만났다라고 하는데, 뭐 둘 간에 오갔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뭐 비밀 회동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야권 후보 두 명이 모두 다 야권 연대에 대한 필요성은 뭐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올 때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는 모습이 오늘 확인이 됐거든요. 오늘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뭐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 뭐 낙폭이 좀 컸었던 구간에서 반등을 한 차례 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 8% 정도 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문재인 관련주들도 지금 보시면은 바른손 같은 종목이 지금 한 8% 안팎의 예,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광페인트 같은 종목들도 한 3일 연속으로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인맥주들이 반등하는 것을 역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차후에 이런 예, 뉴스가 본물 터지듯 나오거나 혹은 후보 간의 회동이 있거나 이런 시점에서는 인맥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예,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한 추이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이번 예, 10월달 대선 테마 공략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가 그 여부가 10월 안에는 결정이 될까요? 10월 안에 어느 정도 밑그림은 그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야권 후보들은 다 이 컨벤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이슈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11월 달 정도를 좀 넘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박근혜 후보 쪽에서 후보 등록 이후부터는 후보 등록 완료 시점 이후부터는 이렇게 단일화해가지고 뭐 후보를 사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안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인맥 관련주 야권 단일화라는 모멘텀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쌍바닥 구간에 10월 중순쯤에 단기적인 공략이 가능하다는 시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선 주요 이슈, 바로 박근혜 후보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 뉴딜에 대한 얘기가 이제 9월 한 중순 정도에 나왔거든요. 네. 언뜻 나왔다가 9월 말경에 스마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세부 정책들을 좀 추려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그런 가운데 계속 이제 종목들이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뭐 그 ICT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IT 관련 그 정보통신부 부활의 관련주들이라든지 과학기술부 부활에 따른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 스마트 뉴딜이라는 이슈에 부합되는 종목들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스마트 뉴딜에 대한 얘기가 원래 오늘이죠. 10월 4일 오늘 구체적인 안을 좀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역시 또 이번에도 약간 지연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 뭐 빠르면 뭐 이번 주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게 세부안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어쨌든 각 분야, 뭐 농업이 됐건 뭐 예술 문화 이쪽이 됐건 뭐 여러 가지 산업 영역에 있어서 IT 기술을 좀 접목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뭐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인데, 여기에 지금 관련주로 좀 부각되는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만은 이들 종목들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기가 약간 그런 것이, 이들 종목들이 다소 그 관련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합니다. 예, 그냥 시장에서 관련주라고 나오기만 나오고 있지, 제가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왜 스마트 뉴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발표가 된 시점 이후부터 관련주들을 빠르게 빠르게 좀 공략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 소개보다는 이런 쪽 이슈를 가지고 한번 관련주를 탐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 초에 대선 주요 이슈, 첫 번째 야권 단일화, 두 번째는 박근혜 후보의 스마트 뉴딜 세부 정책 발표였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북 관련돼 있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방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쟁적으로 대북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문재인 후보가 북한 방문을 신청했다. 이런 것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빼놓고 논의를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당장은 대북주에 접근할 만한 어떤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대북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자리는 사실 방향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동안 이제 제가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뭐 재룡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21선 위쪽에서 패턴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고, 뭐 금강산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그렇게 나쁜 흐름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빠져 있는데, 뭐 이화전기를 빼놓은 나머지 그 대북 관련주들은 오늘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요 빼놓고 진행한 것은 시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구간대에서는 방향성을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는 조금 미지수다라는 관점에서 네. 오늘은 역시 눈치가 좀 빠르신데 약간 이제 좀 뒤로 밀어놨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대북주는 투자 판단을 하기 애매한 구간이군요. 네, 테마나우. 시세를 좀 좋죠.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단기 시세를 좀 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테마나우. 오늘 두 가지 10월 초 대선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다음 차트입니다.